저희가 열심히 벌기로 하고 어머니는 저희 대신 딸아이를 잘 챙겨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 덕분에 한시름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치병이다 뿐이지 치료 방법이 영 없는 것은 아니기에 저희는 치료를 열심히 받으며 아이가 하루빨리 완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을 걱정하시는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픈 손녀 걱정에 밤잠까지 설치셨고 잠이 들지 못하시며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 본 저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나 손녀를 위하시고 걱정하시던 어머니가 얼마 뒤부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저희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이제 내가 싫은가 봐. 나한테 웃어주지도 않고 자꾸 화만 내. 할머니가 그러셨어? 왜 그러셨지? 혹시 지연이가 할머니 말 안 듣고 혼날 짓 했어?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그랬단 말이야.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어. 아이의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기에 오히려 그래서 아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워낙 오냐오냐 크던 아이였으니 할머니가 힘들어 굳은 표정을 보이시는 걸로도 괜한 오해를 할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 아이가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저희도 그제서야 어머니가 전과 달라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오냐오냐해서 걱정스러웠던 전과 달리 언젠가부터 별것 아닌 일에 아이를 혼내시고 쉽게 화를 내시며 아픈 아이를 차갑게 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지안이가 어제 할머니한테 혼났다고 울던데 혹시 뭐 때문에 혼내셨어요? 혼날 만한 일이 있으니 혼을 냈겠지. 할머니가 손녀혼도 못 내니? 그건 아닌데 저도 이유가 궁금해서요. 지안이는 자기가 왜 혼났는지를 모르더라고요. 혼내시는 건 좋은데 아이에게 무슨 이유로 혼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가 혼나고도 이유를 모르면 그게 애 탓이지 내 탓이야? 어머니, 요즘 지안이한테 화도 자주 내시고 혹시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불편한 건 무슨... 그냥 내가 애를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대한 것 같아서 버릇 나빠질까봐 그러지. 앞으로라도 따끔하게 혼내려고 그런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하셨던 것도 사실이고 저도 아이가 아픈 후로는 더 혼내지 못해서 혹시 버릇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었거든요. 물론 제 앞에서는 딸이 크게 잘못하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 나이 아이들은 하루 다르게 세상을 배우고 나쁜 건 더 빨리 배우니까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으신 거라 생각하며 어머니의 달라진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변화가 염려스럽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아이를 혼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딸아이를 위한 것이면 뭐든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싶어 하시던 어머니가 그 즈음부터 아이의 좋은 옷들은 다 치우시고 어디서 얻어오신 건지 다 떨어진 지저분한 옷을 입히시고 찬밥을 먹이시면서 아이에게 모질게 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지안이한테 찬밥 주셨어요? 애가 밥이 차서 먹기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찬밥 좀 먹였다. 혹시 밥이 없으셔서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해놓고 가도 되는데 어머니가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면 앞으로 제가 새 밥 안 쳐놓고 갈게요. 보온 끄지 마시고 퍼서만 주세요. 뭐 한다고 애를 매번 뜨신 밥 먹이면서 키우려고 그러니? 내가 보니까 너희들도 애를 너무 곱게만 키우는 것 같다.
딸 자식 곱게 키울 필요 없어. 지금도 봐라. 니들이 너무 곱게만 키워서 애가 이렇게 병이 난 거 아니냐. 애들은 적당히 굴리면서 키우는 거지.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말아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전에는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곱게 키우시려 해서 도리어 말리던 저희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아이를 너무 곱게 키웠다며 딸 자식에게는 찬밥 먹이는 거라는 심한 말까지 하시는 어머님이 제가 알던 그 어머니가 맞는 건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전하자 남편 역시 크게 놀랐죠. 대체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지 고민하던 저희는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겪으시게 된 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안이 봐주시는 게 많이 힘드세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지안이 걱정만 하느라 어머님 신경을 너무 못 썼다 싶네요. 어머님 나이에 손녀 돌보시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어머니한테 당연한 듯 맡긴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소홀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혹시 버거우시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일을 쉬던가 아니면 저희 부모님께 부탁하던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볼게요. 아니다. 사돈이 아직 일하고 계시고 멀리 살고 계시는데 부탁할 수도 없지. 그리고 애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라며. 니들 둘 다 일해야 뭐라도 할 거 아니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니들 일이나 챙겨라. 부담이 크신가 싶어서 말을 꺼내봤지만 어머니는 직접 손녀를 챙기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딸에게 섭섭하게 구셨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밥을 먹을 때마다 찬밥을 먹게 되고 하루아침에 할머니에게 말 그대로 찬밥 취급을 당하게 된 딸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며 힘들어했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아프고 학교도 못 가서 힘들었을 텐데 갑자기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니 아이 스스로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시나 이해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어느 수준부터는 그냥 이해할 수만 없는 지경이었죠.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지치던 저희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다가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힘드시면 차라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꾸 애한테 못되게 구시면서 옆에 계시려고 하세요? 내가 돌봐준다는데도 뭔 불만이 이렇게 많아. 나도 할머니로서 손녀 양육하는 방식이 있는 거지. 찬밥 좀 먹이고 쓴소리 좀 한다고 애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냐?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길에서 풀조가리 뜯어먹고 자랐고 집에서 쌍욕 먹고 자랐어도 잘만 자랐다.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애가 아픈 것도 다 니들이 너무 오냐오냐 길러서 이렇게 된 거야. 그것만 아니었어도 애가 별탈 없이 잘 자랐을 텐데 온실 속에서 키우면 밖에서 어떻게 잘 자라겠니? 그건 아이 부모인 저희가 생각할 일이죠. 그걸 왜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하시고 자꾸 애한테 상처를 주시냐고요. 풀 뜯어먹고 자란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 같습니까? 요즘 애들은 섬세해서 그렇게 하시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유난히셨던 분이 누구신데 저희가 곱게 키워서 병이 났다고 하세요. 저야말로 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앞으로 지안이한테 찬밥 먹이지 마시고 화 좀 내지 마세요. 저도 이제 더는 안 참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화 한 번 낸 적 없는 효자였던 남편이 아이 일로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이후 어머니도 저희 앞에서는 아이에게 화도 내지 않으시고 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 말고 다른 곳에 아이를 맡길 수도 없었고 저희로서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아이가 병을 이겨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동안 별 문제 없어 다행이다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일 때문에 2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고 집에는 저와 어머니와 제 딸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평소와 다름없이 매일같이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었고 퇴근 후에도 틈틈이 아이의 병에 대해 공부하며 여러 치료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딸아이가 자기 전에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할머니 싫어. 이제 할머니 가라고 하고 우리끼리만 살면 안 돼? 응? 왜 그래? 할머니한테 또 혼났어? 그래도 할머니가 지안이 돌봐주시잖아. 할머니도 지안이 잘 되라고 혼내시는 걸 거야.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아파서 귀찮아서 싫어하는 거야. 나한테 또 찬밥 주고 나는 함부로 커야 한다고 말했어. 뭐?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남편과 한바탕 하신 이후로 다시 조심하시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서 그러신 건지 어머니가 다시 딸아이에게 찬밥을 주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이 앞에서까지 함부로 키워야 한다느니 그런 상처되는 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 입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께 죄송해서 아무 말 못했던 저도 그 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싫다며 투정 부리는 아이를 겨우 재워두고 어머니에게 가서 따져 물었죠. 어머니, 지안이한테 또 찬밥 주셨어요? 그리고 지안이 앞에서 함부로 키워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 안 그러기로 약속하셔놓고 왜 또 그러세요? 제가 힘들면 말씀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잘못도 없는 애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니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괴롭히긴 누굴 괴롭혀? 그런 말씀하시는 게 괴롭히는 거죠. 애가 상처받고 울잖아요.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던 애가 이제는 할머니랑 같이 살기 싫다고 그러네요. 이런 말씀 들으시는 어머니는 좋으세요? 뭐라고? 걔가 그런 말을 했어? 어이구, 내가 지한테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 말 몇 마디 하고 찬밥 좀 먹였다고 이제는 내가 제일 싫다고 그래?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데도 내가 걔를 계속 오냐오냐 해야겠냐? 저 잘되라고 내가 얼마나 용쓰는 줄도 모르고 지 할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니들이 애를 그렇게 키운 거야. 내 말대로 엄하게 키워야 한다니까 말을 듣지도 않고 말이야. 어머니, 아무리 그러셔도 말이 되는 걸로 혼을 내셔야죠. 지금 설마 딸이라서 함부로 키워야 한다 이 말씀이세요? 너까지 왜 이러냐?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지 내가 괜히 그러겠어?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러시는지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안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화만 내고 찬밥만 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희도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저도 그 이도 이제 더 이해 못 해드려요. 이러다가 애아빠랑 또 싸우고 싶으세요? 혼내시는 건 이해할 테니까 제발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주세요. 안 그래도 아픈 애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어머니께 호소하던 말도 해보고 당부도 드려봤지만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이후로도 남편의 출장 기간 동안 딸에게 계속 찬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래도 매는 안 들어서 다행이라 해야 할지요. 남편이 없다고 무서울 게 없으신 건지 제 말은 도통 듣지 않으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골머리를 썩여야 했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날도 어머니는 여지없이 딸에게 찬밥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는 사이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남편이
결국 그 광경을 다시 보고 말았던 겁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어머니가 내내 손녀에게 찬밥을 먹인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나 없는 동안 손녀한테 이딴 거 먹인 거야? 아니, 찬밥이 남았기에. 내가 분명 말했잖아요. 아픈 애한테 왜 찬밥을 먹이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이렇게 차별하는 거 너무하다 싶지 않아?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뭔데?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이해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무심해도 손녀한테 이럴 순 없는 거야. 엄마, 정말 지안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화가 난 남편은 아이가 먹던 밥상을 뒤엎어버렸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제가 집에 도착했고 남편이 밥상을 엎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보, 좀 참아. 왜 이래? 애가 보고 있잖아. 여태 두고 보고 참았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더 참아. 나 이제는 더 못 참아. 당신 당장 엄마 방에 가서 짐 싸. 오늘부로 엄마는 이 집에서 나가실 거고 앞으로 자식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녀도 없이 사실 거야. 내가 전에도 분명 2번 안 참는다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내 자식 이렇게 홀대하는 거 나도 더 못 봅니다. 이제 나가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기어이 남편의 입에서 인연을 끊자는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말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몹시 충격받은 표정으로 망연자실해 계셨어요. 저는 남편 눈치를 보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리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냥 지안이 때문에. 이제 와서 후회하면서 괜히 손녀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아유, 내가 다 말아마. 사실은 내가 점집을 갔는데 거기서 이러라고 시킨 거야.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고백에 온 가족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하셨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얼마 뒤 손녀까지 원인불명의 병을 앓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희 생각보다 그 충격이 크셨던 모양이에요. 매일 잠도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고민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점집을 찾아가신 거죠. 워낙 용한 집이라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는 것을 어머니가 손녀 걱정에 그 집 앞에서 사정하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서 겨우 만나실 수 있으셨대요. 그 여자가 우리 영감 죽고 지안이가 아픈 것까지 다 알면서 우리 집에 마가 꼈다고 말하는 거야. 그 점쟁이 말이 우리 지안이를 이대로 두면 할아버지 따라 보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겠니. 그래서 내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방법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함부로 키워야 한다는 거야. 옛날에 자식들 명줄 길어지라고 개똥이, 잡놈 함부로 이름 붙이고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 지안이가 오래 산다 그러지 않니? 나라고 애한테 찬밥 주고 하대하고 그러는 게 마음이 편했겠니? 내 입으로 험한 소리 하면서 나도 가슴이 찢어졌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내 손녀가 산다는데 내가 그보다 더한 짓도 못할까? 믿기 어려운 황당한 말이었지만 그제서야 저희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손녀를 예뻐하셨던 분이 달라지신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차마 어머니의 속내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화를 내던 남편도 더 이상 화를 낼 수만 없었어요. 하지만 손녀를 위해 그랬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유를 모르고 상처받았을 딸을 생각하면 앞으로 계속 그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그 점쟁이 말을 믿고 계속 모질게 굴어야 한다 하셨지만 저희는 아이를 위해서도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어머니를 계속 설득시켰어요. 어머니는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이상 아이를 위해 무슨 행동이 맞는 건지 쉽게 분별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힘들 때 어딘가에 기대고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나요?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가 소용없는 미신을 계속 믿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려 아이의 치료법을 더욱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읽고 우리 아이처럼 난치병을 앓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았죠. 전국의 많은 병원을 다녔고 안 해본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결국 저희 아이에게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약을 쓰기 시작하면서 더디던 치료가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했고 아이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우리 아이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니도 비로소 마음을 놓으신 듯 했어요. 그동안 혹시 손녀가 어찌 될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썩으셨을지 저희도 어머니도 그제서야 살 것 같았죠. 그 후로 아이는 다시 학교도 다니고 전보다 더 건강해졌고 어머니도 더 이상 미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손녀에게 전처럼 다정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결국 이전에 행복했던 가족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네요. 지금도 저희 가족들은 그때의 일이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모두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어머니를 조금 더 알아들였다면 오해가 생길 일도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에게 더욱 잘하고 효도하며